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울에는 점심시간에 아주 소담스러운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냐? 조금 그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옵니다. 기온이 영상이어서 거의 0도 가까이여서 내리자마자 그냥 녹아서 걷는 데는 불편하지 않습니다만 오랜만에 보는 하도 근사한 한방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푸근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눈은 추억도 상징하고 그리움도 상징하고 사랑도 상징하고 때로서는 민중의 분노도 상징하고 내릴 때는 소리 없이 내리지만 밟으면 뻐락뻐락하고 소리가 난다. 여러 가지의 그 시들이 많은데 눈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그 시인들의 시심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박지원과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는데 2시에 했어요. 그런데 4시 정각에 제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제가 한 40여 분 이런저런 요담을 했습니다. 요담을 했는데 첫 마디가 그 박지원 전 의원이 전 국정원장이 요새 여의도의 사사건건 모든 데 개입을 해요. 아무튼 복덕방 비슷해요. 여의도 복덕방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전부 일일이 코멘트를 해서 이 사람 상당히 바지런하구나.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박지원이는 여기저기 가면서도 커피도 잘 사르고 촌지도 잘 준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초청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그걸 잘 이용하고 또 매스컴 이용하는 데는 한가락 있는 사람이어서 하는데 가끔 너무 지나치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제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설에 대해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다 하고 악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사람 참 할 일 없이 나무 얘기 이렇게 지나치게 한다. 그랬더니 어제 딱 여기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 이낙연 위원장이 딱 앉자마자 형님 그 박지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제목에 붙인 형님 하는 것은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박지원이가 있어서 박지원에게도 형님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박지원이가 정치 구단이라고 하니까 이거저거 간섭을 많이 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해도 너무하죠. 왜 제2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박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아마 두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사 체면에 구질구질한 얘기는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한때는 그러지 좀 들리는데 이제 기계가 점점 노후해지는 모양입니다. 이걸 바꾸든가 아니면 중단하든가 그래라는 사인이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하여간 박지원 얘기했죠. 그래서 모처럼 누가 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 후배한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라 하는 얘기는 좀 지나쳤죠. 그래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대단히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쭉 박지원 발언한 것을 모아서 탐독을 했습니다. 봤더니 무슨 얘기야? 내가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치구단이 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10단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아주 정치구단이라는 걸 자칭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어떤 닉네임을 자칭하는 사람으로 박지원과 정광훈이를 들 수가 있어요. 정광훈 목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다 모아서 좀 할 얘기입니다만, 간단한 얘기로 정광훈이가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정광훈의 자칭 선지자, 그리고 박지원의 자칭 정치구단 둘 다 자칭하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부터 뭐 저희가 DJ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새들을 부리고 다닐 때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박지원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서 막 정치 구단이라고. 아, 그래요? 나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진짜 구단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거 의심하나요? 그래서 아니, 저는 구급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제가 바둑이 한 1급이나 2급쯤 되는데 가끔 국회에서 바둑대회를 하면 1급으로 행세하다가는 그 뭐 수도 얼마 안 되고 워낙 잘 뛰는 사람이 많아요. 뭐 장재식 의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잘 뛰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자 뭐 한 7, 8명 해가지고 거기서 쪽이 먼 데서 2급으로 내리면 제가 우승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인으로부터 큰 바둑판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박주문의 수를 내가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정치 구단이라면, 바둑도 구단이라면 내가 그 수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빤히 보이는데 그 사람 9급이 아닌가? 구단이 아니고, 내가 농담을 했죠. 아무튼 간에 요새 그냥 한참 또 난리 법석이야. 그냥 박지원의 발언은 이낙연 신당에다가 무슨 뭐 국민의힘 탈락, 공천 탈락에 대해서 뭐 이준석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거나 별소리를 다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바쁘구나. 그런데 이제 박과 전 광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박지원 원장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이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야. 공천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래서 명비어천가를 잘 불러요. 그래서 이재명의 입장에 반대된 사람 무조건 막 가리키고 비난하고 그래요. 정광훈은 윤석열을 미워하면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윤비어천가를 열심히 불러요. 그래서 하여간 이 두 사람이 우리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담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옛날 박지원은 옛날 북한에 갔다 와서 뭐 저한테 자랑하기를, 내가 뭐 김정일이 옆에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노래 무슨 노래를 불렀어? 그랬더니 뭐 이수민가 누구의 너무합니다 하는 노래를 불렀대. 그래서 김정일이가 당신한테 뭐가 너무해서? 그냥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동지가 벌이는 이낙연 신당은 우리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딱 조선일보 하나만 크게 보도를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속도 내는 제3지대 진당, 이거 좀 띄워봐. 내심 반기는 여, 걱정하는 야, 뭐 이런 식으로 띄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조중동에 거의 없고,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별로 없고, 다음은 중앙일보에 떨려봐요. 중앙일보. 조홍천 의원의 큰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박성민이라는 유명한 정치 칼럼니스트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야 누가 1당이 되어도 재앙, 제3당 체제만이 해다 하는 조홍천의 인터뷰를 길게 냈어요. 그런데 제가 조홍천의 이제 짧은 간단한 발언은 들었지만 이렇게 긴 인터뷰를 한 걸 처음 봤는데, 조홍천이가 상당한 내부적인 어떤 사색이 있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몇 개 읽어볼게요.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어요. 쓴소리를 한 사람은 무슨 소리를 했다가는 하여간 무슨 징계를 당할지 알 수 없게 된 요즘의 민주당은 흡사 시진핑 옆에 앉아서 있다가
강제로 끌려나간 중국의 후진타오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당대표는 정치를 망가뜨리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다시 없다. 이건 이재명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보수 진보 중에 뭐냐? 언론이 0으로부터 극좌로부터 10, 아주 꼴통 극우를 10으로 잡으면 자기는 5로 평가를 내더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의 중에서 이양수 의원이 자기와 가장 비슷한 사람으로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양수와 또 무슨 다선 뭐 그런 문제 가지고 혹시 공천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또 기사가 얼핏 나왔어요. 아주 좋은 사람으로 아는데 자기가 공천에서 설사 낙천을 해도 개혁신당이라는 데 가지 않고 당을 지키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특히 박지원이가 15%를 3선 이상 사람들에게 감점하기로 한 그 계산을 판정함으로써 평가하면서 공천 학살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찬바람이 불 것이다 했는데 그 해석을 잘못했다 하고 이양수가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박은 여러분 중앙일보 기사나 이런 걸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15%가 한 5.5%의 정도가 되며 3선 이상 정도면 신인들과 경쟁할 때 자기가 얻는 점수의 15% 정도의 감점 정도는 좀 접어줘야 상대가 된다고 보는 것이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쫓아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건 박지원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정치 구단이라는 사람이 실수가 많아. 그래서 자기 선거나 열심히 하지 하면서 요새 그 호남 지역은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보고에 의하면 최근의 조사에 이낙연 지지가 상당히 올라가고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약 15% 정도 떨어진다는 보도가 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앞으로 그건 좀 더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뭐 우선 자기 고향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김대중 별로 존경한다는 말도 별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사법 리스크에 잔뜩 걸려 있는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열심히 우리가 밀 거냐 그런 생각이 호남 유권자에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호남의 뭐 김대중의 성지라고 불려지는 호남의 지난번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정도의 바람은 충분히 그 이상으로 불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동조합니다. 그럴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 그 또 조홍천 의원의 발언 중에 그러면 자기는 뭐냐 이념적으로 자기는 리버럴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위험스러운 진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진보를 참칭하는 민주당과 보수를 참칭하는 국민의힘은 실은 똑같은 집단이다.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정강정책을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그냥 맞춰놓고 누가 누구 것인지 이름을 빼놓고 하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같이 하는 무슨 김종민이 이원욱 의원 이런 사람도 운동권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니고 민주 공화 자유 법치주의의 신념이 확고하고 또 이번에 같이 참여하는 정택은 박원석 이런 전지구 전 의원들도 중도 내지 보수지 진보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저도 상당히 고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검은 코끼리라고 붙였는데 그런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3지대에서 참신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하는 것에서 제3당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준석인데, 현재 어제까지 나온 곳에는 이낙연 신당 아직 뭐 그때 창당 발견되어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는 전에 뭐 7.6%가 나오고 며칠 창당 준비를 꾸민 지금 며칠이 된 이준석 신당에게는 12몇 %가 좀 올라가서 그러니까 한 5% 정도 앞선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 차이가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는 이준석 신당 쪽이 그 신년대인가? 미래신년대인가? 거기가 훨씬 더 앞서리라고 뭐 미래 그것이 뭐야? 신년대지. 미래 잘 안 보여.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새로운 그 미래가 앞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여기서 이런저런 허물없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정한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중도 우파 혹은 중도 좌파 때로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 이 나라의 건전한 제3세력을 구성하면 장래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회의원 같은 거 출마 안 하고 좋은 큰 덩어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이준석 대표인데 오늘 아침에 박지원이가 국민의힘에서 중진들 다 잘라버리고 해서 무슨 경상북도 부산 쪽에만 해도 해당 사람이 10몇 명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면 그 다 이준석 당으로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축하한다.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아니 나무당에 공천을 하든 축하를 하든 말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일일이 사사건건 자기가 동네 무슨 복덕방처럼 이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참 할 일 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에서 이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는 것은 자기도 이제 나이가 80이 된 마당에서 이제 진도완도 해남에서 뜻을 펴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현재는 뭐 50% 가까운 지지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선거야 가봐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자기 목포에서 하지 않고 자기 고향에서 벗어서 나와서 지금 거기가 진도와 해남 간에 상당한 그 감각의 차이가 있는 걸로 들립니다. 해남 사람들은 또 지들이 육지라고 딱 폼 잡고 있는 거 있어요. 진도남이 여기 와서 먹으려고 그래? 그런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남에 좀 터줏대감이라고 알려진 김봉호 의원 국회 부의장 분 있죠. 만만치 않아요. 그 양반이 그렇게 밥은 먹고 좋게 뭐 잘해보시오 이렇게 덕담을 한 걸로 합니다만은 마음을 싹 연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그 선거구에 진심으로 노력하고 정직하게 진지하게 접근하는 게 더 나았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YTN이니 뭐니 막 들어가고 온갖 소리 다 떠들어서 신문방송에 많이 나온다.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나는 정치구다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낙연을 조금 견제하는 것이 과연 거기에 이낙연 신당 후보로 누가 올 것인가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어떤 자가 오느냐. 앞으로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좋은 사람 누구 있어 하고 사람들이 찾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해남 진도완도 선거전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화제를
삼는 이제 이낙연과 박지원의 문제는 다 DJ의 속된 말 DJ의 새끼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박지원과의 문제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박지원 때문에 손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없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 박지원을 DJ한테 소개했어? 하고 제가 그런 통박을 수십 번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을 뭐 그다 집어넣고 뭐 어쩌고 아 여보시오. 김대중 선생이 김대중 후보가 당시에 돈이 없어 쩔쩔매서 단돈 500불 1000불이라도 필요할 때 돈 낼 사람이 없고 하니까 그 옆에서 가발장수한 사람 내가 붙여다가 돈을 좀 붙인 게 뭐가 잘못이오? 에? 내가 몇십 년 그 양반 모시는데 내가 다 먹여 살릴 수 없고 나는 신문하고 또 다른 거 하기 때문에 단돈 100불이라도 다 그렇게 붙여가지고 내가 그 양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신경을 썼소이다. 그리고 뭐 요새 비자금이 어쩌니 하는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건 결정적으로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DJ가 두 번째 망명 777일 동안 제가 그 일대기의 작품을 제가 만든 적이 있으니까 압니다. 저하고 거의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DJ를 보좌했던 사람이 그 두 번째 아들 김홍업입니다. 그러면 그 막내 아들 김홍거리는 지 어머니가 어떻게 특별하게 쌈짓돈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게 좀 편하게 해준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김홍업이는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신선열이라는 어떤 여성이 사랑찾아 산만리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뭐 감사위원인가 했는데 그때 압력을 많이 받았죠. 근데 뭐 그 아버지가 그때 전두환 밑이죠. 전두환 밑에서 감사위원을 했는데 그러면 딸내미가 DJ 아들하고 눈이 맞았다 뭐 어쩌고 하니까 압력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의 몰래 집을 튀쳐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뉴욕의 JFK 그 에어포트에 공항에 홍업이가 형님 나 뭐 여자친구 오는데 좀 같이 가주시오 해서 내가 같이 나가서 그 신선년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영어도 잘하고 아주 영특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미국 회사 같은데 근무를 해서 수입을 제법이 잡아서 가사를 꾸며놓고 또 큰아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홍일 전임은 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딸만 둘인가 셋인가 돼. 그리고 아들을 뻥뻥 낳고서 둘째를 김홍업이가 그 가게를 이어가요. 물론 꼭 남자가 이어가라는 법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적당하게 살아요. 그런데 다 그 과정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야. 살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나는 이낙연에게 DJ를 잊지 않고 DJ에게 의리를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자네가 제3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DJ 하나만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그건 뭐 DJ 제2중대지. 더불어민주당 제2중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투쟁하고 이재명이 쫓아내고 네가 그걸 잡아야지. 그게 아니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 사회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골리앗들이 있어갖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서로 봐줘. 적대적 공존,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어요. 그 사람 짝이 없으면 자기들은 안 돼. 그게 제3의 발언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중도의 입장을 철저히 지켜라. 그러면 당신은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내가 격려했습니다. 격려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고난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 제3의 소리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했습니다. 당신이 그건 DJ에 대한 의리는 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만 해가지고 누가 다른 사람이 오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라에 지금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지난 수년 동안 광화문에서 막 난리 법석을 쳤던 국민들, 그 국민들 중에서 뭐 일부 정광훈의 그 교회 세력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정광훈은 상당히 순수했어. 그런데 요새 좀
야리꾸리하게 이상이 됐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에 기울거리다가 요새 국민의힘의 윤석열과 그 부인이 등등이 가지는 어떤 행각, 가치, 내용, 행적 이런 것에 많이 실망했어요. 특히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무슨 선거 관련 도장을 찍고 이런 그 개선안에 대해서 윤석열 말 찍 한마디도 안 해. 그 어제 앉아서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많이 지돈으로 주는 건가? 생색만 내고 앉아있어요. 그래갖고 선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의 핵심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분명해. 그래서 윤석열도 그러고 그의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아주 가까운 측근 한동훈도 그래. 그 한동훈도 또 요새 보니까 사람이 발랄하고 좋은 것은 있지만 너무 촐랑거려. 예를 들면 공천 문제도 공천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러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들어 놨어? 건방지지 않아요? 그럼 뭐하러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들어 놨어? 지가 다 하면. 공천관리 다 해도 지가 파이널이 예스가 노가 사인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건방져요. 오만불수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나라 문제를 걱정하는 진지한 제3세력이 필요하다. 철저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유주의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라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관계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이걸 기본으로 지켜야 합니다. 정광 목사는 기독교과 그거야 그 종교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건 우리가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가 했던 그 과감한 햇볕 정책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 니들하고는 싸움하고 격돌하는 외로는 다른 방법 없다고 딱 끊어버리는 지금 윤석열의 최근의 태도도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문재인처럼 그냥 GP 달으려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보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정일이가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적대국이라 걸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 지혜롭고 확고한 국방태세. 요새 신원식이 잘하잖아요. 국방장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과 동지를 잘 구분하는 그런 세련되고 탄력적인 대북 정책을 세우는 것. 이것도 제3세력이 제시해야 할 정책 대안입니다. 민생, 복지, 기후, 연금, 학교, 취업, 직장, MZ세대의 주택 문제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선거의 핵심 과제는 나라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하는 그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의 무슨 특검하자고 하는 이재명 비겁하게 짝이 없어요. 더러워요. 그런 걸 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이재명이 이번에 무슨 부산에 있어서의 무슨 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확한 증거가 제 손에 없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것은 양식이 있고 그리고 이거저걸 따질 줄 아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다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만에 이재명이가 다시 컴백했어요. 컴백해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좀 늦게 슬로우 다운 시키는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가 그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하여간 거기에 어떻게 넘어져 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3분의 2 이상의 3분의 2에 가까운 그런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격변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재명에 둘러싸여 있는 그 많은 사법 리스크는 다 없어지고 이재명은 절대로
재판장에서 선고를 받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찍어야죠. 그렇죠? 그쪽을 믿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옳고 그르고는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시키려고 하면 제2, 제3의 대안을 찍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유권자의 표에 달려 있어. 한 표에 달려 있는데, 이 표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엉망진창으로 표를 관리한다고 지금 말도 안 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까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야. 어떤 식의 조작과 부정과 무슨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것이 드러나게 나면 이 나라 뒤집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쪽을 못 쓰리라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그만큼 자유국민들의 결의가 말로는 하지 않지만 무섭게 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대와 역사의 대세를 보세요. 요새 대만 선거 보세요. 누가 됐든지 관계없어. 얼마나 깨끗합니까? 군소리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 그것은 중국 민족, 대만 민족의 지성과 양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따따방 소리같이 비슷한 엉터리 가짜 뉴스에 현혹되고 죄를 지어대고 온갖 수법을 다 벌려가 변호사 선생님 뭐니 동원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끌면서 그걸 끌어가고 이렇게 해가고 나라가 적었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선거를 전후해서 벌어지는 이 정치적인 격변에 박지원을 아까 주로 얘기했지만 박지원 군이 조국과 민족과 국민 앞에 좀 겸손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예? 우린 다 알아.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가 다 알아. 말은 안 할 뿐이 다 알고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 새로운 선거 국민에게 자기를 바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남에게 세상 다 하는 것처럼 그 정치구단 행세, 정치 집단 행세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세상에 말이야 당사로 만들겠다는 사람들한테 김대중 버리지 마. 그러면 당신만 김대중을 챙기는 사람입니까? 이재명이도 챙겨. 이낙연이도 챙겨. 김대중도 한때 앉아서 민주당 버리고 평화민주당 버리고 딴 데로 많이 돌았어. 그래서 다시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너무 김대중 많이 팔지 마세요. 김대중을 옛날에 생각하고 그에게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의 생에서 가장 실수한 것을 그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박정희를 임명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김대중을 위해서라도 자중자애하고 선거에 일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만 하고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이 나오면 꾸준히 하겠습니다. 꾸준히 하겠는데 아무튼 이 DJ 시절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DJ 시절에 말이죠. 180조의 구제금융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DJ 시대에 그 IMF 걸려가지고 쩔쩔 맬 때 그걸 만지는 정책들은 돈이 떼부자가 됐어요. 180조 구제금융에서 120조가 회수되고 60조가 날아갔어요. 그런데 흔히 여기서 그 60조 중에는 한 반으로 자르자면 반은 그냥 노력하고 그냥 사업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할 수 없이 날아간 거야. 그러나 나머지 30조는 쉽게 말해서 전화가 안 될지 뻔히 알면서도 거기다 돈 져가지고 돈을 외국에 자금 보낸다, 비용 보낸다 해가 중간에 다 빼먹는.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비자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당시에 큰 사건이 있죠. 무슨 63빌딩을 한화 김승현한테 돌리는 작업. 그런 거 많아요. 무슨 카드 사건, 바다 이야기 등등에 관계했던 사람들, 실력자들 이름 아시죠?
이러면 얘기 안 들려. 그것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빵빵 돈 쌓아놓고 살아요. 응? 이것을 파헤쳐야 돼. 이걸 파헤쳐야 돼. 그래서 선거라는 큰 국가적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 국민으로 스스로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그러던 역사의 대약진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데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홍천의 발언을 보고 이 사람 속이 대단히 깊은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여러분 겨울철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